일본 식탁의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쌀값이 역대 최고치로 폭등하면서 밥상 물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20% 상승한 쌀값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고 이제 밥이라는 기본적인 음식마저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쌀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생산량을 줄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쌀을 사오는 게 더 저렴하고 맛도 괜찮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죠. 이제 일본인들은 쌀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처음 일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가격표를 보고 놀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300엔 내외였던 삼각김밥이 지금은 거의 900엔에 육박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찍어 SNS에 올렸더니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도 사치품이 됐네요. 월급 올랐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물가만 오르니 살기 힘들어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저는 도쿄 근교에서 소규모 벼농사를 짓는 가족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농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한 청년 농부죠.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은 농부인 우리 가족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민 식탁의 근간인 쌀이 이렇게 비싸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도쿄 시내 대형마트를 둘러봤더니 일부 지역 쌀은 아예 품절 상태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뜻밖의 내용을 보게 됐죠. 한국 쌀이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다더라. 넌 농부니까 알지 않아? 친구의 스마트폰에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국에서 쌀 사는 법, 쌀 쇼핑 관광 필수 코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쇼핑몰의 일본어 직구 페이지에는 리뷰가 폭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건 고시카리보다 낫다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시카리가 최고 아니었어? 농부의 아들로서 일본 쌀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정말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을까? 가격은 왜 그렇게 싼 걸까? 농업 기술이 다른 건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냥 웃으시더군요. 쌀은 일본이 최고지. 고시카리를 따라올 쌀은 없어. 그날 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쌀 사러 한국에 오는 시대입니다. 화면 속에는 인천공항에서 쌀 포대를 캐리어에 싣고 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농업, 특히 쌀 농사의 미래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쌀, 그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 집 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땅에서의 농사,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농장 일을 하던 어느 날 농협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일본 청년 농부 대표단으로 참가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으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는 알고 있었지만 농업 기술은 솔직히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우타 씨, 요즘 일본 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기후를 가진 이웃 나라인데 어떻게 쌀 농사를 짓고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농업 박람회?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쪽은 우리보다 농업 기술이 훨씬 뒤처져 있을 텐데 뭘 배우겠다는 거냐? 그런 아버지께 요즘 SNS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 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쌀이 맛있다는 후기들, 가격 경쟁력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이건 그냥 한국 마케팅일 뿐이야.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살짝 불안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으로 한국 농업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고,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에서 AI 기반 농업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뭔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쌀 농사를 할 때 아직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농업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컸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농업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농협에 전화해서 참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심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어떻게 쌀을 생산하길래 일본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출발 전날 아버지가 제 짐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우타, 잘 보고 와라.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BTS는 잘 만들어도 쌀은 우리가 최고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쌀 농사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쌀 시장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폭등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농가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문제에 직면해 있죠.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쳤는데 진열대에 가득한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데 여기선 넘쳐나고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일본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들 중에서 한국식 아침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긴 평범한 한상이었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하얀 쌀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지? 쌀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은은한 단맛과 함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씹을수록 찰진 식감은 더욱 풍부해졌고 고시카리와는 분명히 다른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을 감고 맛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하던 우리 논의 고시카리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더 뛰어난 맛이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쌀이 특별한 품종인가요? 아니면 수입산인가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국산 일반 쌀이에요. AI 농법으로 키운 거긴 해요. AI 농법이요? 네, 요즘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AI로 물 관리하고 비료량 조절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 농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론이 실내에서 비행하며 작물 상태를 스캔하고 로봇들이 자율주행하며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농장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AI 시스템이 작물 생육 상태를 분석하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다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인가요? 안내를 맡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전국 농가의 60% 이상이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쌀 농사의 경우 AI가 물 관리, 비료 공급, 병충해 예방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주니 노동력도 절감되고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기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정밀하게 농약을 살포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관계 시스템을 원격 제어하는 기술, 심지어 수확량을 예측하는 AI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농촌의 현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관계시설을 손으로 열고 닫고 비료도 경험에 의존해 뿌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의 평균 연령은 70세에 육박했고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피했죠. 수십 년간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의 농업 기술이 이웃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농업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말에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일본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도 일본의 농업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너무 우물 안개구리였던 건 아닐까? 전통과 경험을 중시한 나머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의 대형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쌀에 열광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쌀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품종과 포장 단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kg에 2, 3만 원대, 일본 돈으로 약 2,000엔 정도였습니다. 같은 양의 쌀이 일본에서는 최소 6,000엔은 넘는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포장에 부착된 QR코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자 해당 쌀의 생산지, 수확 날짜, 품질 검사 결과, 심지어 재배 과정의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지 쌀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격과 품질 모두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에 있었던 거죠.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4kg짜리 작은 포장이었지만 이 한 봉지가 어쩌면 우리 농장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 돌아가면 아버지랑 꼭 먹어봐야겠다. 마트 직원에게 배송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보니 놀랍게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준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쌀의 맛이 아니라 전체 유통 시스템과 농업 기술이라는 사실을요. 박람회 마지막 날 한국의 농업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농업 환경이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다만 그 위기를 기술로 극복하자는 결단을 일찍 내렸죠. 처음엔 농부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가속화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아버지께 설명해야 할지, 우리 농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쌀 한 봉지와 함께 가져온 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의외로 한국에서 쌀을 사온 일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캐리어 절반을 쌀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무겁지만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선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추가로 방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갈 때는 빈 캐리어, 올 때는 쌀로 꽉 채운다는 관광객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쌀은 누가 지키나, 일본 농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제가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농업 기술을 보고 왔니? 저는 가방에서 쌀 한 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이 쌀로 지어 먹어봐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쌀 봉지를 살펴보셨습니다. 포장에 적힌 한글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리셨죠. 한국 쌀이라고? 네가 정말 이걸 사왔단 말이냐? 네,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박람회에서 본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맑고 투명했어요. 씻는 물도 금방 맑아졌습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스위치를 누르자 밥이 지어지는 동안 아버지께 한국에서 본 농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AI가 물과 비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우리도 그런 연구가 있다는 건 알지만 비용 때문에 실용화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선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력이 부족해도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밥솥에서 삐소리가 나고 은은한 밥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뚜껑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알이 보였습니다. 저는 2그릇의 밥을 담아 아버지께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씹으셨죠. 그분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깨달음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식감도 향도 고시카리랑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정말 한국쌀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맛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단 말이야?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께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 기술, QR 기반 유통 시스템, AI 재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셨지만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점차 진지하게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늙어가는데? 저쪽은 벌써 미래로 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 마을에서도 젊은 농부는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센서 하나라도 달아서 우리 논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보는 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제가 바로 한국에서 본 저가형 모니터링 센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우리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봤죠.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 사진과 함께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 부모님도 감탄. 이런 밥이라면 매일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맛의 비결은 AI 농법에 있었네요. 예상치 못하게 게시물이 농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죠. 한국 쌀 어디서 사요? 일본 농업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많은 일본 농부들의 궁금증과 요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제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지역 농협에서 열리는 청년 농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고민을 푸념하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근 한국의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알던 것과 상당히 다른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선배 농부는 한국이 뭘 안다고 라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자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농장이라고? AI가 모든 걸 조절한다고? 맞아요. 이미 한국에선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농부들이 고령화되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청년 농부들이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었죠. 이틀 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한국 쌀밥 경험담과 스마트팜 견학 이야기를 방송 인터뷰로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다면 보수적인 농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해봐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야.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 쌀이 맛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쌀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기술, 철학. 그 모든 게 놀라웠어요. 우리도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보수 농민들은 외국을 들먹이며 우리 농업을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지만 더 많은 청년 농부들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유우타 씨, 어디서 그 센서 사셨나요? 저희도 시험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스마트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지으며 변화를 거부하던 아버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농사는 땅만 지키는 게 아니라더라. 이젠 마음도 열어야 하는 시대야. 저희가 주문한 간단한 토양 수분 센서와 온도 센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 한 귀퉁이에 설치하는 날, 그분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감으로만 농사지어온 분에게는 큰 변화였으니까요. 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을 연결하자 실시간으로 우리 논의 상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분, 기온, 햇빛이 기록되는 작은 화면 하나가 논 옆에 놓였습니다. 신기하구나. 내 평생 농사짓던 땅이 이렇게 말을 하다니.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장의 첫걸음이었고 어쩌면 일본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저희 마을의 다른 농가들도 하나둘씩 센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모여 스마트팜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졌죠. 처음엔 저항도 많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 농사를 지어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고 노동력은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은 이미 다 먹었지만 그 맛과 경험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농업을 향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논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던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유우타, 네가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짓고 있었을 거야. 처음엔 반대했던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한 숟갈이었어요. 호텔에서 먹은 밥 한 숟갈이 이렇게 우리 농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농업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알아보고 수용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쌀 한 포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변화의 물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숟가락 위에서 미래를 맛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논 한쪽에 심어진 작은 센서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그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기술의 혁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숟가락의 맛이었을 뿐인데 그 경험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전통만을 고집하던 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게 했고 우리 마을의 젊은 농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농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단지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는 전통의 가치와 새로운 기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맛본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죠. 오늘 저희 논에 심어진 작은 센서가 미래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